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경찰이 오늘 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압수수색 들어갔지요. 연이틀 이어진 압수수색, 어떻게 이 상황 민주노총에서는 보고 있을까요? 윤태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연이틀 압수수색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120만 민주노총 중앙사무실에 마치 전쟁 연습하듯이 이른 아침에 기습적으로 들이닥친 이 공권력 행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시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권력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시민을 때려잡는 방망이로 둔갑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제 경찰과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데 간첩 혐의가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예. 국가보안법은 과거 정적을 때려잡고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민주인사를 탄압했던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예? 마치 민주노총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국민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악의적인 기획수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요, 그 민주노총 조합원이나 간부분께서 북한 사람들 이렇게 좀 신고 안 하고 만나고 막 그랬습니까? 파악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네. 모든 게 다 추측이고 의심입니다. 만났던 정황도 없습니다. 만약 만나서 범죄 사실 있다면 체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 추측과 의심만 가지고 마치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 또한 악의적인 기획수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노조원의 행위가 없는데 지금 의심만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민노총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저희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아침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노총 입장을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 민노총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이 국면을 어떻게 대응할지 지혜를 모으고 있고, 예. 이 기획수사를, 국민들에게 폭로해내고, 정권의 이 잘못을 알려내는 투쟁을 전환할 생각입니다. 홍승표님께서 철진한 메카시즘 광풍이 다시 부는 건가요? 이경진님은 지금이 공안정국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위원장님, 네. 억울하고 잘못된 거는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데 총파업하고 총궐기하고 이거 시위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민주노총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것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저희도 민주노총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예.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박수는 받지 못하겠지만, 네. 국민들과 함께 이 잘못된 것을 고쳐내는 데는 민주노총이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점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찰이 나섰습니다. 건설 현장에 불법 행위가 있다 이러면서 압수수색했는데 어떻게 어떤 일입니까?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다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네. 과거에 공짜 노동, 장시간 노동으로 방치되어 있던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노동자답게 살려고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일감도 확보하고 또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치 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공갈, 협박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마타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노조가 횡포를 부렸다, 막 1,700억 피해를 받았다, 노조 전임비로 50억 뜯겼다, 이런 보도 사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찌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건설노조가 저희들 민주노총 16개 가맹 중에 하나이고 조합원 수가 한 14만 명 정도 되는 조합입니다. 네. 개인의 이탈이야 뭐 어떻게 저희들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노동조합을 통해서 작년 연말부터 확인했던 결과 그런 부정행위나 단합행위나 폭력은 없었던 걸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없었다. 예.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했으면 민주노총에서 먼저 회초리를 들어서 이렇게 뿌리 뽑아야죠. 그렇죠. 저희들은 민주노총 자체의 규율이 매우 엄격합니다. 조금의 잘못이 있거나 부정행위 아니면 단합이 있을 시에는 자체 징계로 단호하게 처벌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해서 정부나 아니면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철저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네. 저 취재할 때 그 건설사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 노조 때문에 공사장 섰어요, 공사 섰어요, 크레인 노조는 너무 심각해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 예, 그게 지금 이게 언론의 횡포라고 보는데요. 예. 이게 과거에 빨리식의 공사, 예. 날림 공사, 하청에 또 하청을 하면서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을 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고 예. 그런 산업재해 또한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관행이 없어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벌사들과 그 건설사들은 그 관행들로 인해서 배를 불렸다가 예. 그런 관행들을 하지 않게 막는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네. 걸림돌로 생각해서 아주 악의적인 보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에서 노조의 횡포다, 노조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은 그러면 건설사 정부가 지금 호도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악의적으로 네. 언론사와 잘못된 관행인 것처럼 네. 아니면 그 불법을 마치 노동조합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가 있는 것에 대해 저희들은 철저하게 네. 조사하고 폭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아무튼 뭐가 잘못됐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민주노총에서 나서서 먼저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들이 어찌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오해가 크기 때문에 민노총이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업 막 이렇게 또 좀 중단, 단식 이런 거 말고 국민들과 호응하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네, 예. 예, 저도 과거 민주노총의 조합원이었는데 민노총 비판 많이 했어요. 네, 예. 네, 잘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네. 우리 16개 가맹 조직의 각종 그 대의기구를 통해서 토론도 하고 지혜를 모으고 네. 또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업, 가두 행진 이런 활동은 조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가고 있습니까? 화물연대 파업은 아시는 것처럼 화물안전운임제라고 정부에서 네. 화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한시적 3년 동안 했던 법인데 네. 이 법을 통해서 화물 노동자들이 가속도 하지 않고 가적도 하지 않고 그리고 노임도 떼이지 않는 아주 안전한 운임제라고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안전판이라고 정부도 얘기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에 대해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했습니다. 네. 화물안전운임제는 아마 국회에 지금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네.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민주노총과 우리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다시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공정위에서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또 고발했어요? 네. 이건 또 왜 그렇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화물연대는 2003년도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정부에서는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예. 노동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좀 20년 동안이나 각종 정부와 합의도 하고 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던 것은 고스란히 사라지고 네. 개인 사업주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단합을 했다. 아니면 집단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종 노동 탄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대화 타협이 먼저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노조 개혁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윤석열식 밀어붙이기 지난 정권에서 봤듯이 대화도 하지 않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은 결국은 패가망신이었다라는 것이 역사적 증명이었고 여전히 자신들의 말만 옳고 재벌들과 대기업의 편을 드는 윤석열식 노동개혁은 저는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정부와 노조, 노동자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노조에서는 주장하기 위해서 파업도 나서고 총파업 결의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총파업 가기 전에 파업 가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먼저 대화 타협으로 민노총은 풀 자세가 돼 있습니까? 여전히 저희들은 열린 자세로 언제든지 정부가 이야기하는 각종 노동계약이 무엇이 문제인지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노동자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같이 경청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자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저희들은 안타까워요. 여전히 정부의 이 막무가내식에 굴하지 않고 각종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좀 그냥 편안하게 살게는 해줘야죠. 노동의 가치는 인정받아야죠. 원청, 하청, 정규직, 비정규직. 이게 뭔지 계속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강미영님께서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는 분들 없으면 우리 경제 멈춰요. 제대로 정당한 대가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응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 민노총에 대한 오해가 빨리 불식되기를 좀 빌겠습니다. 윤태근 민노총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